안녕하세요. 부동산법 한종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자, 오늘하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아주 미세먼지가 아주 극심하네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뿌연데 하여튼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건강 조심,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 기초입문과정 4주차 수업입니다. 4주차 수업이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지군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관리,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저희 도시군관리계획 내용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저번 시간에는 요거 딱 3개 정리해봤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중에서 용도지역이 모든 토지규제 출발, 모든 공법상 토지규제 출발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제도다라고 했고요. 전국토에 빠짐없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 뭐 주거생활권, 상업생활권, 공업생활권 이런 생활권을 정해놓고 그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규제, 이 행위 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요하자는 제도가 되고요. 이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일부 토지의 추가적인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지역지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거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용도구역, 그래서 지역지구 구역의 이름들, 목적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기반설의 설치정비 계량. 자, 요거 관련해서 쭉 도시군관리계획 내용들 싹 정리합니다. 자, 그럼 기반설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 뭐 도로, 철도, 상하수도 이런 소위 우리가 인프라라고 그러죠. 인프라. 이런 기반설을 설치할 때도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해갖고 결정부터 한다고 그래요. 그럼 일단 기반설 용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입문서는 143페이지 이거 보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자, 밑에 볼까요? 9번의 기반시설. 자, 기반설에는 별표 치고요. 기반시설. 자, 기반설이 그 밑에 표에 보시면은 1번의 교통설부터 7번 환경기초시설까지 7가지 분류에 따라서 종류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우리 시험에서 무려 24회부터 28회까지 5년간 그리고 올해 30회 시험에서도 그대로 한 문제 완전 잘 물어보는 아주 중요한 논점이 되죠. 그럼 1번의 교통설부터 하나씩 볼까요? 교통설은 교통과 관련되는 썰들, 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또 하나면 주차장. 그다음 자동차 정류장은 우리 버스 정류장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터미널 개념이요. 고속버스 터미널, 화물 터미널, 공용 차고지 뭐 이런 것들이 자동차 정류장 터미널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궤도는 철도인데 원형으로 된 철도를 우리가 별도로 궤도라고 불러요. 우리 서울 지하철 2호선 있죠. 원형으로 된 철도, 그거를 궤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 그래서 운전학원 같은 차량 검사 시설 이런 것들도 다 교통시설로 분류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공간시설, 공간시설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이죠.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그리고 공공공지. 공공공지는 예전에 한강변의 고수부지라고 불렀죠. 고수부지. 근데 고수부지가 그 일본 말이라서 공공공지, 공공공지다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죠. 그다음에 3번에 유통공급설, 공급설이니까 유통업무 설비 옆에 수도 또 남직한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뭐 방송통신설도 있고요. 뭐 등등 끝에 보면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 송유관 이런 것들 다 실어 나누는 거죠. 공급 시설, 공급설로 분류하고요. 4번에 공공문화체육설, 학교 밑줄, 학교. 그다음 공공청사 문화시설 쭉 옆으로 가면 체육시설. 그래서 앞을 졌다니까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그런데 학교는 뭡니까? 이거 잘 떠오르는 게 없어요. 학교는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분류하고요. 그다음 5번에 방제시설. 얘가 25회 때는 그냥 한 문제였죠. 방제시설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그래서 하천은 홍수 예방이에요. 하천도 하천도 다 기반 시설이죠. 홍수 예방. 관리하는 거고요. 그다음 유수지, 저수지는 가뭄 방지, 방화, 방풍, 방수 설비, 사방 설비, 사방 설비가 또 있네요. 사방 설비는 사태 방지. 여기 산 중간에다가 도로 같은 거 설치해 놓고 이 산 중턱 잘라냈다. 그거 그대로 냅두면 산사태 발생하니까 옹벽이라든지 철조망 쳐놓은 거 볼 수가 있죠. 이런 산사태 방지하게 설치한 시설을 사방 설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조 설비도 있고요. 그 6번에 보건위생설. 자, 보건위생설에는 장사시설은 장례식장, 화장장, 낙골당 이런 죽는 것과 관련되는 거죠. 또 도축장은 소돼지 죽는 거고요. 종합병원. 그래서 이 보건위생설은 다 죽는 거. 호객도 28회 때 기출문제 정답이었죠.
그럼 7번에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이 맨 밑에 있다 보니까 얘가 정답으로 2번이나 나왔죠. 3번이나 나왔네요. 그 하수도 또 그다음에 하수도. 자, 이게 딱 스타트였어요. 하수도. 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다. 땡. 상수도는 위에서 우리가 봤듯이 유통공급시설, 수도. 그 동그라미 쳤죠. 그런데 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 아니고 환경기초시설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상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다. 그게 딱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옆에 폐기물 처리시설. 그게 올해 정답이었어요. 폐기물 처리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다 해갖고 틀리게 보건위생시설이 아니고 환경기초시설. 또 빗물 저장시설도 있고요. 수질오염 방지시설 끝에 폐차장 동그라미. 폐차장 이게 또 26회 때 폐차장은 교통시설이다. 네. 그래서 위에 1번에 교통시설에 주차장 동그라미 쳤죠. 주차장은 교통시설인데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그래서 이게 비슷한 것들을 헷갈리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맨 밑에 거 7번 환경기초시설 그 맨 밑에 있으니까 무려 그냥 3번이나 거기서 정답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봤으면 맞히는 거고 못 봤으면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함기. 그래서 기반시설 종류들 한번 쭉 우리가 읽어봤고요. 자, 그럼 이 기반시설 1번의 교통시설 그 도로부터 시작해갖고 7번 환경기초시설 끝에 폐차장까지 그 쫙 열거되어 있는 것들 다 쉬어보니까 제가 기반시설 46개다 그랬는데 제대로 쉬어보니까 하나가 더 있었어요. 47개요. 47개. 이 기반시설이 47가지가 있고요. 그 47개 기반시설을 7가지로 분류해놓고 얘 어디에 속하는지 무려 우리 시험에서 5번이나 그냥 울거먹은 아주 중요한 논점이 되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 10번의 광역시설 한번 볼까요? 광역시설. 자, 광역시설은 정확한 이름이 광역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광역기반시설. 자, 우리가 이제 기반자 생략해갖고 그냥 광역시설. 그래서 이 광역시설도 본질은 기반시설인데 앞에 이 광역자가 붙었습니다. 이 광역자 붙으면은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그래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하고 관계가 있는 기반시설을 우리가 광역기반시설 줄여갖고 광역시설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광역시설의 종류가 크게 이제 2가지 있습니다. 그 1번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군 이렇게 이제 줄여갖고 읽어도 괜찮겠죠. 자,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걸치는 설 밑줄. 걸치는 설로서 뭐 도로, 철도, 광장 동그라미, 광장, 녹지,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설비 뭐 등등등. 자, 그럼 걸치는 설들이 종류가 쫙 나오죠. 그러면 걸치는 설, 우리 예를 들어 갖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인천에서 서울까지 뭐 도로도 많이 있죠. 경인고속도로 등등 도로도 많이 있고요. 또 1호선 전철 같은 철도도 많이 있죠. 철도. 그럼 도로나 철도 같은 자, 이런 걸치는 설들은 다 개념이 뭐냐? 선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 일정한 라인, 선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들은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로서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에 반해서 또 2번 2개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여는 설, 공동이용시설 밑줄. 공동으로 여는 게 더 많죠. 뭐 항만, 공항, 자동차 정류장은 터미널이라고 그러죠. 공원 동그라미, 공원. 유원지도 있고요. 그 밑에 줄 쭉 보면은 장사시설, 장사시설에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 특히 화장장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공동으로 여는 시설로서 광역시설. 그 대표적으로 우리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에 있다고 인천광역시민만 쓰는 거 아니죠. 다 쓰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민도 쓰고 경기도민도 쓰고 전 국민이 다 쓰죠. 그래서 이런 공동으로 여는 시설은 하나의 장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장도 그렇고 하나의 장소에 있는데 옆에서도 다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의 개념, 이게 공동으로 여하는 거죠. 그러면 걸치는 것은 선의 개념, 공동으로 여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 이렇게 구분하면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꼭 하나가 또 삑사리 나는 게 있죠. 우리 광장, 광장은 걸치는 걸까요? 공동으로 여하는 시설일까요? 광장은 걸치는 설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걸치는 설, 그 1번에 도로, 철도, 광장, 광장에 동그라미 쳐놨죠. 그 광장. 그래서 광장은 장소 같은데 걸치는 설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여의도 광장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여의도 광장은 정확한 의미는 여의도 공원이에요. 공원. 그래서 법에서 얘기하는 광장은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 부분 이런 데를 교통광장이라고 불러요. 교통광장. 그래서 광장 같은 게 대부분 도로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통광장, 뭐 이런 만남의 광장 그런 것들 다 도로
도로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장은 걸치는 시설로 분류한다. 그거 하나만. 그래서 그게 또 그대로 기출. 꼭 헷갈리는 거. 그래서 광장, 공원 그 두 개 딱 놓으면은 헷갈려요. 광장이나 공원이나 거기서 거의 같은데 광장은 걸치는 거고 공원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구분하죠. 그래서 광장 하나만 조심하시고요. 나머지는 걸치는 거는 선의 개념,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다. 그래서 이 광역 기반 시설 줄여갖고 광역 시설 2개 이상의 특광시공 관할구역과 관계가 있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밑에 11번의 공동구. 자, 공동구. 얘는 맨날 나오는 거죠. 매년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 기반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라고 그래요. 자, 공동구 의의 한번 볼까요?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공급 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같은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 거다 그렇죠?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해서 뭐 미관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구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구도시라고 그래요. 구도시. 그럼 도로가 이렇게 있다. 도로가 있으면 도로 밑에 지하 매설물들 개별적으로 묻었죠. 구도시에서는. 그래서 수도관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도관 도로 밑에다가 개별적으로 묻어놨어요. 근데 우리 겨울철에 이제 추워갖고 수도관 동파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막 영하 10도 이하로 며칠 지속됐다. 그럼 수도관 동파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을 수가 있고요. 수도가 막 터졌어요. 물 막 철철 넘치고 있다. 그럼 잽싸게 지자체가 나갔고 도로 한 차선 딱 막아놓는 거죠. 바르케이트 딱 채워놓고 여기다 마네킹 딱 세워놓고 마네킹 손에다가 이제 빨간 깃발 딱 쥐어줘 갖고 이제 흔들고 있어요. 마네킹 이렇게 흔들면서 한 차로 통제해가지고 자 아스팔트 깨고 들어가고 복구공사 하는 거예요. 복구공사. 그래서 하루 왼종일 걸려갖고 수도관 이제 복구공사 끝났어요. 다시 아스팔트 덮어놨는데 다음날 되니까 또 뭐가 불통이냐. 인터넷, 전화 이런 게 불통이에요. 그럼 또 KT 나와갖고 한 차로 막아놓고 아스팔트 깨고 들어가고 복구공사하고 이런 구도시 지역 같은 데 보면 우리 도로 하나 막아놓고 복구공사하는 거 은근히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럼 차 한 차로만 막아놨다. 뒤에 차 엄청나게 막혀요. 또 아스팔트 맨날 깼다가 덮었다. 도로구조도 다 파괴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때는 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한다. 그럼 이제 도로가 있죠. 그럼 도로 밑에다가 계획적으로 큰 터널을 설치합니다. 큰 터널을 설치하고 종래 개별적으로 묻었던 지하 매설물, 전선부터 시작해갖고요. 전선, 전기, 그다음에 통신 케이블, 통신. 뭐 중간에는 가스관, 또 밑에는 수도관, 맨 밑에는 하수도관, 하수도. 자, 이런 지하 매설물들을 공동으로 수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공동 지하 매설구, 공동구 줄여갖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요. 자, 이런 공동구를 계획적으로 설치해서 이 지하 매설물들을 다 공동구에 수용 집어넣게 되죠. 그럼 여러 가지 이제 편리함이 있어요. 일단 공동구가 설치됐다. 우리 구도시에서 볼 수 있었던 지상에 뭐가 싹 사라지는 거냐? 전봇대. 우리 구도시에 보면은 전봇대 그냥 전선을 치렁치렁 연결해갖고 그냥 보기 싫죠. 전선 늘어져 있고. 그래서 뭐 타잔이 타고 댕기고 또 요새는 또 문제가 뭐예요? 전선에다가 새들이 또 앉아갖고 새똥을 그렇게 쌓았고 요 밑에다가 차 대놨다. 차가 그냥 새똥에 폭격을 맞아갖고 차 막 썩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전봇대가 있었는데 이런 전봇대가 싹 사라집니다.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구로. 공동구로 전선들 싹 들어가니까 이 전봇대가 없어져갖고 미관이 깔끔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관이 개선. 그리고 저는 수도관 같은 거. 우리 공동구의 온도 조절 같은 거 해갖고 수도관 동파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요새는 도로 밑에다가 열선 깔아갖고 눈 왔을 때 열선 딱 작동시켜갖고 눈 사르륵 녹게. 이런 첨단 기술이 있죠. 그래서 공동구도 온도 조절 같은 거 해갖고 수도관 이거 동파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수도관에 금가 갖고는 물이 새고 있다. 그러면은 옛날같이 도로를 막아놓고 공사하는 게 아니고 공동구를 통해서 트럭 타고 들어가고 복구 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구를 통해서 공사하니까 도로 막을 필요도 없죠. 도로교통에도 지장이 없고 도로 구조도 보존하고 여러 가지 공익이 있다 그래. 편리함. 그래서 이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때는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해서 이 지하 매설물들 싹 집어넣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동 지하 매설구, 공동구의 개념을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이 기반시설들 이렇게 많아요. 47개 있다고 그랬죠. 이 47개
기반설이 있는데 그 기반설 중에서 하나를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그 47개 중에서 뭐를 설치할 거냐 구체적인 종류, 명칭, 위치, 규모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부터 해요. 결정. 그러면 기반설 중에서 하나 설치하기로 결정된 시설, 그거는 도시군계획시설.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냥 통칭해갖고 기반설인데 그 기반설 중에서 도로를 설치하기로 결정. 이런 결정된 한 개, 그거는 도시군계획시설.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되죠.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했다고 없던 도로가 뚝딱 생기는 거 아니죠. 이 결정한 도시군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 그거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줄여갖고 시설사업이다라고 하고요.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해서 관할구역에 도로도 놓고 지하철도 놓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구 밑에 보시면은 12번 도시군계획시설이란 이 여러 가지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결정된 시설. 그래서 기반설과 도시군계획설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라고 그랬죠. 아니 글자 수부터 달라요. 그래서 기반설은 그냥 통칭,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등등 그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면 그 결정된 한 개, 그거는 도시군계획시설. 그리고 결정한 도시군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밑에 13번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자, 이것도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안 돼요. 아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세 개 사업을 합쳐가지고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용어들 첫 줄만 봤는데요. 다시 한번 봤고요. 자, 그래서 요 관련해 갖고 189페이지 뒤로 쭉 넘어갑니다. 189페이지. 우리 입문서 189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은 도시군계획시설, 자, 그거 관련해서 법조문들 한번 보죠. 자, 도시군계획시설 의의는 봤고요. 그 밑에 설치. 자, 원칙만 봅니다. 자,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그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종류, 명칭, 위치, 규모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이죠. 결정하면은 그때부터 도시군계획시설, 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부터 해라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제 관할구역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관할구역. 그럼 관할구역에 도로가 그냥 하도 막혀갖고 도로 같은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로 몇 차로의 도로를 설치할 거냐. 구체적으로 종류, 명칭, 위치, 규모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도로를 그냥 추상적인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부터 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철, 지하철 설치하겠다. 그럼 철도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할지 철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부터 해라. 또 애들 다닐 학교도 있어야 되죠. 학교. 또 학교는 여기다가 짓겠다. 학교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공원 같은 거 조성할 수도 있죠. 나무도 심어놓고 벤치도 조성하고 그래서 공원 같은 거 여기다 조성하겠다. 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환경 문제. 그 폐기물 같은 거 많이 나오죠.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거를 폐기물 처리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설은 여기다가 설치하겠다. 그래서 자, 이런 시설들을 각종의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기반시설을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설치하려면 구체적인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부터 해야 돼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이 결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관할구역의 각종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원칙이라고 그래요.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즉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설 사업 시행해갖고 도로 같은 거 설치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설치만 해놨다 끝나는 거 아니죠. 효용을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 도로 설치해놓고 관리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도로 중간중간에 우리 이제 구멍 나는 거 있죠. 빵꾸 나는 거. 그거를
블랙홀이 아니고 싱크홀 이런 거 생겨갖고는 뭐 사고 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볼까요? 5번 도시군계획설의 관리. 자, 도시군계획설의 관리에 관해서 자, 국가가 관리할 때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쉽게 얘기하면 장관 생각하시면 돼요. 장관. 그다음에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 그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도록 하죠. 그럼 우리 도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도로. 자, 국가가 설치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를 국도라고 그러죠. 국도는 중앙관서의 장관이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중앙관서의 장이 도로의 소관부서는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이 국토부 장관이 국도의 관리청이 돼서 국토부 장관이 관리하고요. 지자체가 설치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는 지방도라고 하죠. 이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국가 관리할 때는 장관, 지자체 관리할 때는 조례로 정해서 관리. 자, 이게 도시군계획설의 설치 관리 원칙적인 체계가 돼요. 그럼 우리 기반설 47개 많이 썼죠. 그 중에서 하나를 설치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즉 도시군계획설로 하나를 결정. 그리고 결정한 도시군계획설을 설치하는 사업, 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설치. 그리고 시설 사업으로 설치가 된 도시군계획설은 국가 관리할 때는 장관이, 지자체 관리할 때는 조례로 정해서 관리를 해나갑니다. 여기까지 도시군계획설의 설치 관리의 원칙적인 체계 우리가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광역설의 설치 관리 나오죠. 광역설도 우리 좀 전에 용어 봤네요. 2개 이상의 특광시군하고 관계가 있는 기반시설. 그래서 광역설도 본질은 기반시설이다 그랬으니까 그 이번에 광역설의 설치 관리 원칙, 도시군계획설의 설치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광역설도 기반시설이니까 광역설도 설치하려면 어떻게 돼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즉 도시군계획설로 결정해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설치한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갑니다. 쭉 내려가셔서 3번 공동구의 설치관리. 자,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큰 터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공동구의 설치 의무라고 그래요. 동그라미 1번 공동구 설치 의무. 자, 이게 작년 30일에 때 그냥 한 문제였어요. 한 문제.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구역 등이 200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은 200만 제곱미터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200만 1제곱미터,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그럼 어디세요? 그 박스에 1번 도시개발구역, 그거는 앞에다 신자 붙이면 되죠. 신도시개발. 그 다음에 2번 택지개발지구. 이 택지라는 게 건물 지을 땅을 택지라고 그래요. 그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려고 지정했다. 얘도 쉽게 얘기하면 뭐냐? 신도시요. 판교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부르죠. 광교 택지개발지구. 그 택지개발지구도 다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1번에 도시개발구역, 2번에 택지개발지구 다 신도시 개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정비구역. 정비구역은 구도시 재개발할 것. 구도시 재개발. 5번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짓는 주택을 공공주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공주택지구는 아파트 단지, 막 몇천 세대 집단적으로 아파트 단지 건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6번에 도청 이전 신도시까지 그 다 개념이 신도시 개발하거나 구도시 재개발하거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데 그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이때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할 때 공동구도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 개발, 구도시 재개발, 아파트 단지 개발 이런 거 하는데 면적 200만 초과할 때는 공동구 의무적으로 설치. 그럼 공동구는 뭐 하려고 설치했어요? 지하 매설물을 수용. 그래서 전선, 통신선, 수도관 이런 것들 다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사업자들 그런 지하 매설물 공동구에 수용 안 하면 처벌해버려요. 처벌. 그래서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을 해줘야 된다. 수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죠. 자,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192페이지로 와볼까요? 자, 7절에 중간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자, 그거 한번 보죠. 그럼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이 결정한 도시군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다라고 해서요. 자, 그 파트, 그 7절 그 파트는 우리 시설사업의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절차법.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해나가는지 절차대로 규정하고 있는 파트가 되고요. 그리고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자, 요 세 개 사업을 합쳐갖고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 요것만, 요 시설 사업의 절차만 우리 국토법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요. 개발 사업의 절차는 도시개발법, 정비 사업의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합니다. 이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까지 우리 국토법에서 절차를 규정하면 국토법이 너무나 방대해져요. 안 그래도 국토법은 큰 법인데 이런 개발 사업, 정비 사업까지 다 담으려면 그냥 너무 법률이 방대해지니까 따로 개발법, 정비법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토법 끝난 다음에 두 번째로 개발법, 세 번째로 정비법 공부하죠.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안에서 따로 개발법, 정비법에서 공부하고요. 그래서 요 시설사업의 절차, 요것만 우리 국토법에서 대표적으로 직접 규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절차, 이제 절차 한번 보는데요. 일단 기반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그 결정하는 것을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한다 그래요. 도시군계획 시설을 결정한다, 결정 고시하죠. 그러면 결정권자, 원칙적으로 누가 돼요? 결정권자는 원칙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기반시설 설치하세요. 결정. 그거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한다라고 하고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으면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국책사업, 전국토를 놓고 하는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해서 직접 결정.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자, 이 사람들이 사인해갖고 시설 설치하세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했어요. 결정하면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이 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자, 시설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일단 3개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수립합니다.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자, 단계별 이렇게 썼는데 의미는 연도별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도별.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죠. 예산. 예산을 편성해서 몇 년도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거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부터 수립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갖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도로가 그냥 하도 막혀갖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연장 20km 간선도로, 주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해갖고 결정. 이제 도로 설치하기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도로를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했다고 다음날 없던 도로가 뚝딱 생기는 게 아니죠. 이제 결정한 도시군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연장 20km, 20km면은 서울 끝에서 끝까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끔 공사관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9, 공구라고 하는데 공사 구간, 이거를 줄여갖고 공구라고 표현하죠. 209, 309, 409 연장 5km씩 끊어가지고 자, 이렇게 공사관 나눠갖고 시행하는 것을 분할 시행한다라고 해요. 분할해서 시행할 수가 있고요. 그럼 109는 올해 2021년, 209는 2022년, 309는 23년, 409는 2024년. 그래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에 걸쳐 갖고 사업하겠다. 이렇게 몇 년도에 사업할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몇 년도에 사업할지 이게 나와야 그 정한 연도에 맞춰 갖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갖고 좀 서울에서 저 세종시까지 고속도로 설치하고 있죠.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많아갖고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고속도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설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개년에 걸쳐갖고 사업할 거냐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연도별 집행계획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알아먹기 좋은데 단계별 이렇게 써요. 단계별. 그 단계별 쓰는 이유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단계별 구분해갖고 수립해요. 그 1단계, 2단계 나눠지는 기준은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올해가 2021년이죠. 올해 기준으로 109, 209, 309까지는 3년 내 공사할 구간이죠. 사업할 구간. 이런 3년 내 구간은 우선순위가 높다. 그래서 1단계로 포함한다 그래요. 409 같이 3년 후에 할 구간은 2단계.
그래서 3년을 기준으로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구분해서 수립한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 결정이 있으면 3개월 내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거 누가 수립하는 거냐?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은 이꼴 입안한 자가 합니다. 입안한 자. 이 기반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자가 결정권자 결정해주면 관할구역에 예산 갖고 몇 년도에 사업할 거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특광시장 군수가 되죠. 특광시장 군수가 관할구역 예산 갖고 몇 년도에 사업하겠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다만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죠.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다는 것은 국책사업. 국책사업이니까 국가 예산 갖고 몇 년도에 할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입안했다는 것은 광역사업이라고 그러죠. 도 예산 갖고 도지사가 하는 뭐 GTX 사업 같은 광역사업일 때는 도 예산 갖고 몇 년도에 할지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광사 혼수가 원칙, 국토부 장관, 도지사 예외. 한마디로 입안한 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죠. 그래서 192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 자, 의미는 연도별 계획이다. 그래서 연도별 계획. 그래서 의 한번 볼까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실. 그거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실부터 3개월 동안 3개월 내 수립하는 사업의 연차별 계획, 연도별 계획으로서 재원 조달 보상 계획을 포함해서 그럼 재원을 조달해서 보상해 준다. 이게 다 뭐냐? 돈이죠. 예산을 포함해서 입안권자가 수립한다. 입안권자. 기반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한 사람이 결정이 있으면 3개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요. 그래서 맨 밑에 볼까요? 맨 밑에. 이번에 수립권자 이꼴 입안권자. 그래서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특광사 군수가 수립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입안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고요. 자, 옆 페이지로 갑니다. 3번 종류. 동그라미 1번 1단계, 2단계 구분해갖고 수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데 1단계는 3년 동그라미 3년 내 시행하는 사업, 2단계는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 그래서 3년을 기준으로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수립한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2번 특광사 운수는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내 시행할 시설을 도시 1단계 포함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자, 109는 올해 2021년. 그럼 올해 2021년도 11월, 12월 뭐 거의 다 갔네요. 그럼 109는 열심히 이제 2021년도에 공사요. 도로를 설치하는 공사. 그래서 올해가 다 끝났어요. 올해가 다 끝났다. 그럼 109는 이제 공사가 다 끝난 거죠. 그럼 내년이 됐어요. 내년. 2022년도가 됐다. 그럼 409도 이제 3년 날 구간이니까 내년이 됐으면 409는 2단계 놓는 게 아니고 1단계에 포함시켜라. 그죠? 1단계. 그래서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내 사업할 시설은 1단계에 포함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예산 편성하라는 거예요. 예산 편성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 이런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내 할 것은 1단계에 포함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단계별 집행계획, 자, 요거부터 수립.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정한 연도에 예산 갖고 이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럼 도시군계획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라고 해서 시행자라고 하고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 우리 줄여갖고 시행자.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 원칙적으로 누가 시행하는 거냐? 자, 원칙적인 시행자. 그럼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도 이름이 뭐예요? 도시군. 항상 우리 도시군 하면은 특광시군,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시설 사업 시행하는 게 원칙이니까 저 원칙적으로 그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 시장 또는 군수. 그런 특광사 군수가 관할구역의 시설 사업을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의 시설 사업은 당연히 누가 해야 돼요? 서울특별시장이 해야지. 그걸 뭐 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죠. 인천광역시의 시설 사업은 인천광역시장이 해야죠. 성남시의 시설 사업은 성남시장. 그래서 그대로 특광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의 시설 사업을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다만 이 원칙인데 특광시군을 넘어서 전국토를 놓고 국가가 국가 예산 갖고 하는 국책사업일 때는 한 방에 그냥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가 있고요. 또 시군에 걸쳐 갖고 도지사가 하는 사업, 광역사업일 때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광사 운수가 원칙적인 시행자인데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국책사업, 광역사업 관련해서 직접 시설사업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자들이 시행자가 됐다. 자, 우리 국토부 장관을 국가, 도지사나 특광자원수는 지자체. 그래서 국가하고 지자체인 시행자. 우리 국가나 지자체를 행정청이라고 하죠. 행정청.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행정청이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특광시장 군수.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다 시행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시설사업은 행정청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이거 어차피 공사하는 거니까 능력이 되면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갖고 비행정청이 행정청이 아닌 자들도 다 시설사업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들을 비행정청인 시행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시설사업은 행정청뿐만 아니라 비행정청도 다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갖고 저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고속도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속국도입니다. 이게 다 고속도로는 국책사업이에요. 국가 예산 갖고 국가가 하는 국책사업이죠. 이런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러면 한 방에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가 있죠. 국토부 장관이 할 수가 있는데 아니 국토부 장관이 막 공사 헬멧 쓰고 직접 공사하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니, 공사가 다 망해요. 바쁜 사람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을 해요. 지정해갖고 자 예전에는 우리나라 고속도로 설치한다. 그러면 한국도로공사를 시행자로 정해서 이 도로공사가 설치한 고속도로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도로공사는 국가요, 지자체요? 국가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니고 그냥 공기업이죠. 공기업. 그래서 국가하고 지자체는 딱 이 사람들만 국토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운수, 구청장 그것만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이라고 하고요.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이거는 공기업인 거지 행정청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로공사도 다 비행정청 지정 받아갖고 사업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도로공사가 아니고 민간이 기술력이라든지 자본 이런 게 더 좋죠. 그래서 민간을 시행자로 지정, 민간 기업을 시행자로 정해서 민간이 설치하는 고속도로가 요새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민자고속도로라고 그러죠. 민자고속도로. 그럼 여기서 민자가 여자 이름 뭐 이민자 그런 거 아니죠. 민간 자본. 그래서 민간도 능력이 되면 다 사업할 수 있는데 민간도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비행정청이니까 지정받아갖고 사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이 아니면 도로공사가 됐든 민간 기업이 됐든 다 비행정청. 비행정청은 지정받아갖고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정이라는 것의 의미는 권한 부여예요. 행정청의 권한을 부여해서 비행정청도 행정청하고 똑같이 사업을 할 수가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행정청의 권한 대표적으로 우리 수용권 같은 거 있죠. 강제 취득할 수 있는 수용권 이런 것들은 행정청의 권한인데 지정해서 비행정청한테도 수용권 같은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정청도 행정청하고 똑같은 권한 하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도록 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193페이지에 맨 밑에 볼까요? 자, 시설사업의 시행자. 자, 1번에 행정청인 시행자. 그다음 밑에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의 시설사업을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 그런데 예외.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국책사업.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광역사업일 때는 직접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 국토부 장관, 도지사, 예외. 자, 요 사람들이 시행자가 됐을 때 행정청,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시설사업은 행정청만 시행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그래서 밑에 2번 비행정청인 시행자. 이때는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행정청인 시행자로부터 지정을 받는 거죠. 지정. 이 지정을 받아갖고 비행정청도 시설사업 할 수가 있는데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다. 승인받아갖고 할 수 있다. 다 틀려요. 용어를 지정. 지정이라는 것의 의미는 권한 부여. 행정청의 권한을 부여받아갖고 비행정청도 행정청하고 똑같이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행자 지정까지 우리가 봤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실시계획 이어갖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죠.